안녕하세요. 핵심 주제 23부터는 드디어 조선인데요. 오늘은 조선 건국과 조선 초기 왕들의 업적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 오늘 시험은 이겁니다. 오늘 나오는 그 핵심 주제에서 나오는 시험은 5명의 왕이 나오는데, 이 왕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라는 걸 우리에게 물어봐요. 그래가지고 의정부 서사제를 세종이 했느니, 태종 때 개미자라는 활자를 만들었느니, 그래서 어떤 왕이 어떤 일을 했는지 연결만 시킬 줄 알면 됩니다. 조금 비슷비슷한 일을 한 왕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조금 헷갈린데, 그거만 제대로 정리해주면 뭐 아무 문제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저랑 한번 읽어보자고요. 안 외워지겠지, 당연히 처음 보니까. 근데 한번 훑고 나서 포인트는 나중에 봐야 제맛이죠. 한번 우리 이론 강의를 다 듣고 나서 한번 더 보면 여러분들이 다 기억에 쏙쏙 남을 겁니다. 일단 태조는 앞에서도 나왔습니다. 과전법을 시행했죠. 과전법은 조선이 건국되기 전에 했어요. 과전법을 시행하고 그 다음에 조선이 건국이 됐고, 그 다음에 태조의 영혼의 짝 정도전이죠. 정도전이 한 일이 시험에 나와요. 정도전이 쓴 책이 불시자병과 조선 건국전인데, 요 두 개가 태조의 업적으로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그리고 태종은 육조 직계제를 시행했고, 개미자란 활자를 만들었고, 호패법과 신문고를 설치했다. 뭐 요런 내용. 자, 그 다음에 세종은 여기 적어놨는데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 근데 여기에 나온 세종 때 다시 의정부 서사제를 시행하고, 이 개미자하고 세종 때는 갑인자라는 활자를 만들거든요. 그럼 개미자하고 서로 헷갈리겠죠. 요게 잘 나온다고 시험에. 그 다음에 농사직설, 상강행실도 이런 요 책들을 출간을 했고, 그 다음에 연분구등법과 전분육등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요 내용 말고도 되게 많은데, 그 세종에서는 출제 빈도가 요게 제일 높아요. 그리고 세조 때는 다시 육조 직계제를 시행했고, 계유정난을 일으켜서 정권을 잡았죠. 우리 세조가. 그 다음에 직전법을 실시했다. 그 다음에 성종은 시험이 왜 잘 나오냐면 세종하고 좀 헷갈려요. 세종하고 헷갈려. 그러니까 뭐가 헷갈리냐면 정도전이 쓴 조선경국전하고 경국대전하고 좀 헷갈리니까 이 경국대전이 시험이 되게 잘 나오고, 경국대전이 매우 중요한 우리 법전입니다. 조선에. 그 다음에 요 악학개범하고 세종 때 박연이 악을 정리했거든요. 근데 그거하고 좀 헷갈려. 그 다음에 요 국조 오레인은 세종의 삼강행시도하고 좀 헷갈리기 때문에 요 성종은 요 세 개에서 제일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지 간에 다른 업적들도 더 있지만 지금 포인트에 있는 이 업적들은 반드시 아셔야 돼요. 출제 빈도가 제일 높은 겁니다. 자, 그럼 우리 기본소 99페이지 펴보자고요. 자, 기본소 상단부 보시면 조선시대를 정기와 후기, 그리고 정기는 초기와 중기로 나눠놨죠. 이거는 마치 우리가 고려시대를 공부할 때 요 5개의 시대로 구분해서 배웠잖아요. 이것처럼 조선시대를 좀 나눠서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뭐를 기준으로 정기와 후기를 나누냐면 요 임진왜란과 그 다음에 호란 있죠. 그래서 두 개를 우리가 합쳐서 양란이라고 그러는데, 외란과 호란을, 요 양란 이후를 조선 후기, 요 전을 조선 전기로 먼저 나눕니다. 그리고 조선 전기는 조선 초기와 조선 중기로 나누는데, 조선 초기는 태조 때부터 성종 때까지예요. 그러면 이 조선 초기에는 기틀을 마련했어요. 이 말은 조선이 태조 때 처음 들어설 때는 막 정신이 없다가 이제 성종 때가 되면 어느 정도 국가로서의 기능을 할 만큼 성숙하고 기틀이 마련이 된 거예요. 그 증거가 뭘까? 경국대전이죠. 경국대전이란 훌륭한 그런 짜임새 있는 법전이 만들어질 정도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 조선은 충분히 이제 국가로서의 역할을 할 기틀을 마련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성종 때까지를 우리가 조선 초기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배우는 내용이 요 태조, 세종, 성종, 요 5왕이에요. 조선 초기에. 이 업적들을 우리가 이제 오늘 배울 내용이죠. 자, 그러면 먼저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고려에서도
여기 집권 세력이 누구였는지 우리가 이거를 배웠잖아요. 그죠? 호족에서 문벌귀족 이렇게 배웠듯이 조선도 보면 요 집권 세력들이 달라집니다. 달라지는데 그 내용을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고려 말에 새로운 개혁 세력인 신진사대부가 나타나는데 이 신진사대부는 크게 둘로 나누죠. 썩어 빠진 고려를 없애고 새 나라를 건국하자라는 정도전을 중심으로 한 급진 개혁파, 고려를 잘 고쳐서 우리가 한번 개혁해서 잘 살아보지 않겠니? 라는 정몽주를 중심으로 한 온건 개혁파가 있는데, 수는 온건 개혁파가 훨씬 많지만 정몽주가 제거되면서 급진 개혁파가 조선을 건국하죠. 이 조선을 건국할 때 공을 세우고 벼슬을 해서 관리가 된 사람들을 우리가 관학파라 그래요. 그럼 요 신진사대부 중에 급진 개혁파들이겠죠. 그죠? 그리고 고려를 그리워하면서 낙향을 하거나 지방으로 내려간 사람들을 우리가 사림이라 그러는데, 이 둘의 경향은 당연히 다를 겁니다. 왜? 관학파들은 이왕이면 나라를 세웠으니까 나라를 잘 이끌어 가야겠죠? 그래서 국가 경영이 주가 되고요. 사림은 고려를 그리워하면서 대의 명분을 중요시 여기겠죠. 자, 그런데 관학파가 나라를 잘 이끌어가고 있었는데, 단종이 폐위되면서 세조가 계유정난을 일으키면서 단종을 폐위시켜 버리죠.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됩니다. 이때 공을 세운 관학파 중의 일부를 우리가 훈구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드라마 같은 데서 이 세조가 막 단종을 몰아내고 그럴 때 아니 됩니다 하면서 막 나오면서 죽어나가는 사육신, 생육신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사림이 아니라고요. 누구야? 이 관학파들이었다고요.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훈구가 이 관학파의 일부인 거죠. 근데 이 훈구파의 세력이 너무 세지니까 성종 때 드디어 사림을 등용을 하기 시작해요. 서로 견제를 시키려고. 근데 이 훈구가 사림을 어떻게 해요? 이제 탄압을 합니다. 그게 바로 사화예요, 사화. 그랬는데 이제 이 사림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지방에서 계속 올라와. 죽여도 계속 올라와요. 근데 훈구파는 나중에 이렇게 외척화가 돼 가면서 점점 소위 멸종 단계에 다다릅니다. 그러다가 선조 때가 되면 이제 훈구파는 소멸돼 버리고 이제 사림이 완전히 집권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화에 대한 얘기부터 굉장히 재밌거든요. 여기서부터는 핵심 주제 25에서 우리가 배울 거고, 지금은 여러분들이 그냥 어느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냐면, 그냥 선조 때를 기준으로 해서 이 전까지는 그냥 훈구파였어요. 관학파하고 훈구파하고 사실 엄연히 다르지만 그냥 우리 한능검에서는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선조 때까지는 훈구파가, 선조 이후에는 사림으로 바꿨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여러분들 막 동인, 서인으로 나뉘고 남인, 북인, 노론, 소론, 시파, 벽파 막 나뉘죠. 그런 애들이 이 훈구가 아니에요. 이 사림이 계속 그렇게 막 서로 분당을 이루고 분화가 되고 그렇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이제 대강 봤죠. 그래서 우리는 설명은 제가 좀 길게 했지만 결론은 뭐다. 그래, 훈구에서 선조 때 돼서 사림으로 넘어간다. 훈구는 이때 멸종된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다시 기본서로 돌아오셔서요. 자, 그럼 이제 조선시대의 구분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 어떻게 구분을 했는지가 나옵니다. 자, 이제부터 시험에 나옵니다. 자, 이제 태조 이성계. 자, 여기 시험은 우리가 고려시대 때 다 봤어요. 이 위화도 회군하기 전에 뭐 명예, 천령이 설치 이런 게 있는데, 시험 문제는 뭐가 나오냐면 순서를 기억해주세요. 순서를. 왜냐면 위화도 회군한 다음에 과전법을 실시했어요. 그 다음에 조선을 건국하고 그 다음에 한양으로 천도했는데, 여러분들이 요 순서를 기억해. 왜냐면 뭐가 헷갈리면 요거를 제일 많이 헷갈려요. 조선을 건국한 다음에 과전법을 시행한 게 아닙니다. 과전법을 고려 때 시행하고 하면서 신진사대부들의 경제 기반을 마련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선이 건국이 된 거예요. 따라서 자, 우리 99페이지 다음에 여기 100페이지인데 여기는 내용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앞에서 다 봤잖아요. 그리고 그죠? 그러니까 과전법 조선거국 여기 밑에다가 순서 이렇게 줘요. 순서가 중요해. 순서 기억. 그 다음에 이제 정도전이 매우 중요한 인물이죠. 조선 초기에. 자, 그래서 정도전 하면 뭐가 나오냐면 여기 밑줄. 재상 중심의 정치를 주장하였다 별표. 정도전은 나왔다 하면
재상 중심의 정치를 주장했다. 이게 나와요. 그러니까 정도전의 주장은 이거죠. 왕들은 왕의 아들이 왕이 된단 말이에요. 왕의 아들이 왕이 되면은 혹시 운이 좋아가지고 이 왕이 좀 똑똑하고 영민하면 세종처럼 좋은 시대가 열릴 수도 있지만 만약에 연산군처럼 좀 이상한 애가 나오면 나라 전체가 다 힘들어진다. 그러니까 왕은 그냥 상징적인 존재로 있고 재상들은 그래도 과거 제도를 거치면서 여러 이 사대부들에 의해서 추대가 된 어느 정도 검증이 된 재상들이 나라를 이끌어 나가야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뭐 아니면 도죠. 운에 맡길 수밖에 없잖아요. 태어난 애가 제대로 된 애인지 아닌지 왕자가 그거에 맡기지 말고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선출된 재상이 나라를 이끌어 나가야지 리스크, 그러니까 위험이 적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꽤 타당하죠. 그죠? 자, 그래서 정도전은 재상 중심의 정치를 주장했어요. 이게 시험제 1등이고요. 그 다음에 정도전의 저서가 요 불시잡변 왕별, 조선경전 왕별 요거 나옵니다. 불시잡변은 이름에 나와 있어요. 불시가 뭐냐면 우리가 사람 부를 때 에이 김씨, 박씨, 윤씨 막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석가를 불씨라고 그냥 부른 거예요. 벌써 책 제목에서부터 석가모니 그 부처를 굉장히 하대하고 있죠. 잡변은 뭐냐면 불씨, 석가의 헛소리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석가의 헛소리. 그래가지고 불교의 폐단에 대해서 비판한 불시잡변. 그러니까 이 불시잡변에서 뭘 알 수 있어요? 아, 조선은 억불 정책을 하고 있구나. 불교를 억누르는 정책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 책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조선 경국전, 요것도 매우 중요해요. 요거는 이제 조선의 기준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조선 최초의 법전이에요. 이게 나중에 성종 때 완성이 되는 경국대전의 모체가 됩니다. 그럼 시험에는 자꾸 조선 경국전을 성종이 썼다느니 아니면 정도전이 경국대전을 완성시켰다느니 그런 식의 지문이 연결되면 틀리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요거 잘 알아두시고 진도는 요동정벌을 위한 군사훈련소인데 이건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요건 몰라도 됩니다. 근데 이 세 개는 꼭 알아야 돼. 정도전. 그래서 태조 하면은 이제 뭐가 생각나요? 이성계 하면은 그 순서 과전법을 먼저 시행하고 조선이 건국됐어요. 그죠? 그 다음에 정도전은 재상 중심의 정치를 주장했고 불시잡변, 조선 건국전 끝. 태조는 요 네 개만 알면 됩니다. 정도전이랑 같이 알아야 돼요. 태종 이방원은 태조 이성계의 5번째 아들인데 드라마에 정말 많이 나오죠. 왕자의 난을 일으킨 게 바로 이 이방원입니다. 그래서 이방원이 왕자의 난을 일으켜가지고 자 우리 정도전 마지막 줄 쌍거로 3번 보면 이방원의 1차 왕자의 난 때 이방원에 의해서 살해됐다고 나오죠. 정도전이 제거가 돼요. 자 이게 왜 그렇게 된 거냐면 정도전이 추구하는 거는 아까 재상 정치를 추구했죠. 근데 이방원은 뭘 하고 싶었냐면 왕권을 강화해서 자기가 한번 나라를 잘 이끌어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싸울 수밖에 없었다고요. 근데 이성계의 부인이 한씨하고 강씨가 있었는데 이방원이 한씨의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강씨의 아들 중에 방석이라고 있었어요.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할 때 한씨의 아들들이 공을 많이 세우고 특히 방원이 진짜 굳은 일은 혼자 욕먹을 일 자기가 굳은 일은 자기가 거의 다 했거든요. 근데 별로 공을 인정받지도 못하는 거에 상당히 불만을 품고 있었는데 세자로 한씨의 아들이 아니라 강씨의 아들인 방석을 앉혀놓은 거야. 당연히 뒤에는 정도전이 있을 거라고 예상했겠죠. 정도전이 재상 정치를 하려면 이렇게 무서운 기센 방원을 앉히는 것보다 말랑말랑한 방석을 앉히는 게 좋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열받아서 이방원이 1차 왕자의 난을 일으켜요. 그래서 1차 왕자의 난을 일으켜가지고 우리 방석이도 제거가 됩니다. 여기서 정도전도 어떻게 정도전을 사실 1차 왕자의 난은 정도전을 제거하려고 일으킨 거예요. 이방원이. 근데 2차 왕자의 난은 다릅니다. 2차 왕자의 난을 일으킬 때는 이방원은 아직 왕이 아니었어요. 자기 형을
자기 형을 정종으로 앉혀놓고 있는 상태에서 2차 왕자의 난이 일어났는데 이때 방원의 형인 방간이 이방원을 제거하려고 일으킨 게 2차 왕자의 난이에요. 근데 이거를 제거하면서 이제 완전히 이방원이 권력을 완전히 안정화를 시킨 거죠. 자기 권력. 그러면서 이제 왕으로 즉위를 하게 됩니다. 드라마에 맨날 나오는 얘기예요. 되게 재밌어요, 여기가. 그죠? 자, 그래서 왕권 강화. 자, 읽어보세요. 아무튼 1차, 2차 왕자의 난을 통해서 왕권을 강화할 수 있게 다 그걸 만들어 놨는데 이 다음부터 이제 왕권 강화책을 시행을 하는데 6조 직계제 왕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6조 직계제. 이방원, 태종 하면은 6조 직계제. 자, 옆에다가 태종하고 그 다음에 세조 둘이 적어 놓으세요. 6조 직계제를 시행한 대표적인 왕이 이 둘이에요. 요거 시험에 무지하게 잘 나와요. 근데 6조 직계제와 반대되는 게 의정부 서사제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6조 직계제는 옆에다가 왕권이 강화됩니다. 왕권이 강화가 되는 거고 요거는 왕권이 약화가 되고 신권이 강화가 되는 제도예요. 자, 요거는 그림을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101페이지 한번 보세요. 101페이지. 6조 직계제는 뭐냐면 이겁니다. 자, 의정부는 여기에 삼정승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재상들,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들이 있고 6조는 이호, 예병, 형공,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를 집행하는 기관인데 6조가 의정부는 그냥 무시하고 어떻게 그냥 왕한테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하고 보고를 해. 그럼 왕이 그래? 알았어. 그럼 이거 시행해 라고 제가하고 시행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의정부는 힘이 없었겠죠. 그러니까 이게 왕권이 강화가 됐던 겁니다. 근데 의정부 서사제는 이게 아니에요. 의정부 서사제는 뭐냐면 6조가 먼저 의정부한테 보고를 합니다. 이 일들을 다 보고해요. 그러면 의정부가 왕한테 다 보고하는 건 아니고 이 중에서 선별을 해가지고 왕한테 보고하고 다시 재가를 받고 시행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경우에 의정부에서 독단적으로 처리하는 것도 있고 왕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도 안 올릴 수 있겠죠. 뭐 이러니까 의정부 서사제에서는 왕권이 약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6조 직계제가 왕한테 좋기만 하겠어요? 아니죠. 왜냐면 왕권이 강화되는 장점도 있지만 왕이 너무 힘들어. 혼자 이걸 다 해야 돼. 그러니까 힘들겠죠. 반면에 의정부 서사제는 왕은 좀 덜 힘든데 왕권이 약화되는 그런 장단점이 서로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의정부 서사제가 잘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의정부 서사제가 잘 돌아가려면 의정부에 있는 삼정승들이 유능해서 이런 일들도 처리도 잘하고 왕에 대한 충성심도 있어야 돼. 그래가지고 왕과 이 의정부가 서로 궁합이 잘 맞아 돌아가야지 요 의정부 서사제가 잘 돌아가겠죠? 그게 거의 가장 잘 돌아가던 게 세종 때예요. 세종 때는 의정부 서사제였어. 세종이니까 잘 돌아간 겁니다. 이게. 자, 그래서 요게 어떻게 변하냐면 먼저 요걸 볼게요. 6조 직계제는 밑줄 그세요. 태종 때 시행되었고 세종 때 다시 의정부 서사제로 다시 돌아와요. 돌아왔다가 세조 때 다시 6조 직계제로 이 강한 왕권 강화를 하려는 왕들이 6조 직계제로 했겠죠. 그런 다음에 중종 때까지 6조 직계제가 되다가 중종 때 이후로 의정부 서사제로 바뀐 다음에 계속 의정부 서사제로 간 겁니다. 요거 알아두시고. 근데 여러분들이 뭐 중종 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6조 직계제 하면 누구? 태종, 세조 그 둘을 아는 게 중요해요. 다른 거보다 그냥 이건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고. 자, 그래서 여기는 자 6조 직계제 내용 쭉 읽어보세요. 요거는 곧바로 왕에게 올려. 곧바로 실무기관인 6조가 정치 업무를 곧바로 왕한테 올렸어. 그죠? 그래서 삼정승의 합작기구인 의정부를 약화시켜요. 왕권을 강화하는 제도죠. 그리고 의정부 서사제는 쭉 뭐 그림 보면 알 거니까 여기 보면은 보고할 것을 선별해서 왕한테 요거를 보고를 하게 되는 거죠. 요렇게 알아두시고. 자, 왕권 강화책 두 번째, 사관원 독립입니다. 여기 보면 언론 기능을 담당하던 문하부, 낭사는 들어봤는데, 그죠? 낭사를 분리해서 사관원으로 독립했대요. 이거는 우리
고려시대 얘기를 조금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우리 고려시대는 이성 육부제도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원나라가 되면 이게 첨입으로 바꾸고 막 그렇게 됐는데, 우리 이성이 아무튼지 간에 중서 문화성이었고, 그 다음에 상서성 이렇게 두 개가 있었습니다. 근데 원간섭기를 거치면서 공민왕 때 요 두 개를 합쳐서 뭐가 되냐면 문하부가 된 거예요. 문하부. 그리고 이 문하부가 없어지면서 의정부가 된 거예요. 방금 전에 우리가 봤던 의정부. 그러면 결국 이 문하부, 요 중서 문화성 밑에 낭사가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러면 결국 이 낭사는 요 둘을 합친 문하부에도 낭사가 여기 있었을 텐데, 낭사가 뭐 하는 거예요? 언론 기능을 하면서 전하 아니 되옵니다 하면서 간쟁하는 그런 애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낭사를 문하부에서 떼어낸다는 것은 문하부가 의정부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요 신하들로부터 이 왕을 견제하는 이 낭사를 분리시켜 버린다는 거죠. 그럼 신권이 그만큼 약화가 되겠다는 거죠. 그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언론 기능을 담당하던, 그러니까 아직 고려 시대에 있던 태종 때가 조선 초기이기 때문에 고려 시대에 있던 이런 부서들이 아직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낭사를 분리해서 사간원으로 독립을 시켰다. 요것도 알아두세요. 그래서 왕실 외척 세력을 견제하였다. 그러니까 사관원 독립도 여러분들이 이것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사병을 혁파했습니다. 그래서 사병 혁파. 그러니까 지금 왕권 강화책이 보면 세 가지가 나왔네요. 제일 중요한 게 육조 직계제. 두 번째가 사관원 독립. 세 번째가 요게 사병 혁파입니다.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경제정책과 사회문화정책. 자, 이것도 시험에 무지하게 잘 나오는데, 시험은 제일 잘 나오는 게 호패법하고 요 개미자 두 개가 제일 잘 나옵니다. 자, 호패법은 양인의 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16세 이상의 남자에게 호패를 가지고 인구 동태를 파악하고 조세징수 군역 부과를 이게 일종의 지금 현재 보면 주민등록 제도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양인의 수를 확실하게 호패법으로 확보를 한 다음에 어떻게 더 많이 세금 제대로 거두려고, 더 제대로 통제를 하려고 그런 거겠죠. 그 다음에 시험에 정말 잘 나오는 게 책이 너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공부를 좀 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주자소를 설치하고 금속활자인 개미자를 주조했다. 요거 알아두세요. 개미자 주조하면 누구예요? 태종 이방원이다. 갑인자가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될 게, 시험에 이 개미자가 왜 잘 나오냐면 갑인자가 세종이 만든 활자거든요. 세종이 요걸 만들었으니까 한번 헷갈려 봐라 라고 하고 출제위원이 계속 개미자를 내고 있어요. 갑인자도 잘 나오고 요거. 그리고 신문고를 설치해서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그런 일종의 퍼포먼스겠죠. 그죠? 실제로 거의 울리진 않았다고 합니다. 이 신문고가. 그 다음에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가 있는데, 이게 세계 지도로 현존하는 동양의 가장 오래된 지도이긴 해요. 근데 요 4번 같은 거는 나중에 우리가 문화사 가서 따로 배워서 굳이 태종 때 이게 만들어졌어, 이거는 기억할 필요가 별로 없습니다. 이건 그냥 나중에 문화사에서 같이 나오는 것 때문에 중요한데, 요 세 개는 태종 때 이런 일을 했어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아셨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태종 많이 배운 것 같지만, 제가 설명을 길게 해서 그렇지 많이 배운 것 같지만, 육조 직계제, 사관원 독립, 호패법, 개미자, 신문고 딱 이렇게 5개만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세종은 태종과는 다르게 신하들하고 사이좋게 잘 지냈습니다. 왜냐면 이미 태종 때 왕권을 위협할 만한 신하들은 다 제거가 됐어요. 그리고 세종의 능력도 굉장히 뛰어났기 때문에 왕권과 신권이 조화가 되는, 신하들과 정치를 잘 이끌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래서 육조 직계제에서 다시 의정부 서사제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집현전을 확대 개편합니다. 원래 집현전이 고려 때에도 있었는데, 그냥 우리 수험상에는 집현전 하면 세종 때 있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서 뭐를 했냐면
집현전을 궁궐에 설치해서 경연을 관장했대요. 경연을 관장했다는 게 뭐냐면 이게 신하들이랑 왕이랑 같이 모여가지고 서로 학술 회의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오늘은 논어 10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한번 우리 같이 토론해 볼까? 하면은 왕이 만약에 신하들보다 더 잘 알면 왕한테 가르쳐 줄 수도 있는 거고, 왕이 모르면 신하들한테 배울 수 있는 거고, 그런 게 바로 경연입니다. 그래서 집현전에서 이렇게 왕과 신하가 서로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는, 이렇게 신들과 사이좋게 지냈다고요. 그 얘기. 자, 그 다음에 102페이지 보세요. 102페이지. 그 다음에 연분구등법과 전분육, 요것도 시험에 매우 잘 나옵니다. 그래서 조세를 거둘 때 풍년이냐 흉년이냐를 나눠서 9개로 나눠요. 그래가지고 풍년일 때는 많이 걷고 흉년일 땐 조금 걷었겠죠. 그리고 토지의 비옥도를 기준으로 좋은 땅에서는 좀 많이 걷고 좀 척박한 땅에서는 세금을 조금 걷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분육등법은 토지의 비옥도를 기준으로, 연분구등법은 풍년이냐 흉년이냐를 기준으로 이렇게 조세를 거뒀다. 근데 결국은 이 내용보다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연분구등법과 전분육등법을 누가 세종 때 시행을 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대여진 정책. 자, 사군 육진 설치. 자, 세종은 다 잘 나와요. 요것도 사군 육진을 설치했는데 여진을 토벌해서, 자, 사군은 최윤덕이, 그 다음에 육진은 김종서가 이렇게 사군 육진을 설치를 했습니다. 사군 육진이 어디냐면은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동안 이제 국경성의 변화가 드디어 이제 이 세종 때 사군 육진을 설치하면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과 북한을 합친 요 경계가 된 거예요. 국경선이 된 거예요. 먼저 통일신라 때는 대동강에서 원산만까지, 그 다음에 고려 태조 초기에는 청천강에서 영흥만까지, 그리고 공민한 때가 여기였거든요. 여기가 강동 육지였죠. 그리고 세종 때 사군과 육진을 설치하면서 이제 현재 우리 한반도에 그 국경이 마련이 된 겁니다. 아셨죠? 요거 뭐 지도로 잘 물어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참고로 봐두시고, 그래서 사군 최윤덕, 육진 김종서, 요거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요거. 그래서 여기가 이제 북방이고 여진 애들이 자꾸 쳐들어오니까 사람들을 거기 잘 안 살라 그러겠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거기다 혜택을 줘서 이주를 시키는데 그게 바로 3인 정책이에요. 그래서 남부지방 주민들한테 북방 지역으로 이사가, 땅도 주고 좀 할 테니까, 그래서 혜택을 주고 이사를 시키고, 그리고 거기에 살던 토착민들을 관리로 임명해서 거기에 인구수를 늘리려는 정책이 바로 3인 정책과 토관 정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나중에 뒤에도 나오겠지만 북평관을 설치해서 여진 사절이 머무를 수 있도록 이렇게 했어요. 북평관. 요 이름을 좀 잘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이번 챕터에서는 뭐 기출문제에 안 나오겠지만 나중에 뒤에서 나와요. 요거 기억을 해 주셔야 돼. 자, 그리고 대일본 정책을 살펴보면 여진은 사군 육진이었죠. 근데 일본은 이종무의 대마도 정벌입니다. 여기 이종무 알아야 돼요. 자, 우리 요거 헷갈리지 말아야죠. 비교해야죠. 언제? 우리 고려 때 박위, 위에도 적어놨어요. 박위에 대마도 정벌이 있었어요. 창왕 때였죠. 대마도 정벌. 박위, 요거하고 요 두 번 있었네. 고려 말에 있었고, 세종 때도 있었고, 그래서 이종무로 하여금 대마도를 정벌하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본 애들이 제발 무역을 좀 하게 해달라고 싹싹 빌어가지고 3개의 항구를 개항을 해요. 뭐 여러분들이 이름은 알 필요가 없는데 부산포, 내이포, 영포까지는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3개의 항구를 일본에게 개항했던 게 세종 때구나, 요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개항을 했더니 일본 놈들이 너무나 많이 기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세종이 개해약조, 이것도 아셔야 돼. 개해약조를 해서 야 인마 너네 그만 좀 들어와. 그래서 교역량이 지나치게 증가해서 무역의 규모를 제한했습니다. 뭐 얼마만큼 제한했다 이딴 것도 알 필요 없어. 그냥 너무 많이 기어 들어오니까 제한을 했다. 개해약조에서. 오케이, 개해약조.
자, 이거 다 알아둬야 돼. 이름을 다 알아둬야 돼요.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세종이 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내용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종무의 쓰시마 정벌, 삼포를 개항했는데 너무 많이 들어와. 그래서 개의 약조까지. 이거 이렇게 세트로 외워야지 더 잘 외워집니다. 자, 그러면 이 대일본 정책하고 세트는 뭐야? 여진의 4군 6진이죠. 그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문화 정책에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되게 머리 아파 하시는데 일단 1번은 우리가 너무나 다 알고 있죠. 그래서 훈민정음 창제, 한글을 창제하셨어. 그래가지고 용비어천가 한글 서적을 솔직히 이거는 다 알고 있어야 되죠. 그죠? 저한테 안 배워도. 근데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것들이 바로 이제부터 잘 봐봐요. 칠정산 내편 외편을 완성해. 칠정산. 요거 나중에 뒤에 우리 문화사 가서 다 배울 거야. 문화사 가서 다 보긴 볼 건데 지금 아예 봐버리자고요. 그래서 그때는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것들이 세종 때 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결론은 내용 자체를 기억하는 것보다. 그래서 칠정산 내편 외편 완성했는데 시험에 그러면 칠정산 외편을 완성하였다. 또는 칠정산 내편을 완성하였다. 이런 식으로 나와. 그럼 내편은 세종 때고 외편은 다른 때인가? 다른 왕 때인가? 그게 아니에요. 둘 다 칠정산 내편과 외편 다 세종 때 만들어졌는데 이 칠정산의 칠정이 뭐냐면 태양, 달, 그리고 수, 금, 지, 화, 목, 토. 요 행성 중에 그럼 지구 빼고 나머지 수, 금, 지, 화, 목, 토. 요 5개의 행성을 하고 태양하고 달하고 합치면 7개죠. 이 5개 행성과 태양과 달의 그거를 요 네 편에서는 중국 역법을 가지고 한양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계산을 했어요. 그게 칠정산 네 편이고 외편은 회회력 아라비아의 그 역법을 읽는 그러니까 두 개가 왜 네 편 외편이냐면 서로 다른 방법으로 별자리를 계산했어요. 한양을 중심으로. 왜냐면 그동안은 중국 북경 중심으로 됐던 별자리를 농사 짓고 그러니까 좀 안 맞아. 뭐가 잘 안 맞으니까 우리 한양을 중심으로 이제 어떻게 해요? 요 칠정산을 별자리를 측정할 수 있게 만든 겁니다. 칠정산. 잘 안 잊어버립니다. 이름이 이거 좋잖아. 칠정산. 그 다음에 갑인자도 시험에 엄청 잘 나와요. 이거는 금속활자예요. 그러면 이거하고는 반드시 뭐하고 비교해야 돼? 그렇죠. 태종, 개미자하고 비교해야 돼. 개미자. 갑인자. 자, 그 다음에 또 시험에 되게 잘 나옵니다. 여기도 다 잘 나와요. 이거 세종이 한 거야? 이거 세종 때 있던 일이야. 이게 잘 나오는데 농사직설. 이것도 매우 잘 나옵니다. 농사직설을 편찬했는데 정초등을 시켜 우리 풍토에 맞는 농서를 편찬했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요거랑 헷갈릴 만한 게 있는데 뭐가 있습니까? 우리 고려 때 농상지묘라고 있었죠. 농상지묘. 요거 고려입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 요게 이암이 고려 말 때 이암이 원나라에서 들여온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지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랑 헷갈리시면 안 돼. 농사직설이 바로 우리 세종대왕 때 정초등을 시켜서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삼강행실도. 요거는 우리가 이제 좀 뭐 중고등학교 때도 많이 들었으니까 충신, 효자, 연료에 대한 삼강행실도. 그 다음에 의학서적인 향약집성방. 이거 나중에 다 뒤에서 좀 배우겠지만 아무튼 중요한 거는 이거 다 세종 때 만들어졌고 향약집성방은 또 뭐랑 헷갈리면 안 되냐면 자, 또 위에 적어놓으세요. CF. 향약 구급방이라고 배웠죠. 언제? 고려 시대 때 향약 구급방 배웠잖아요. 현존 최고의 의서라고. 현존하는 최고의 의서. 자, 그래서 요거랑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2개. 자, 그래서 농사직설. 지금 봐봐요. 우리 외울 거. 세종, 칠정산, 내외편. 그 다음에 갑인자, 농사직설, 삼강행실도. 사실 이거 4개만 하면 우리 인간적으로 이거 4개는 꼭 외우자고요. 세종에서는 이 4개가 제일 잘 나와. 나머지도 지금 제가 적어놨지만 이 앙부일구, 자경루, 치국이, 혼천이 이런 게 나중에 이건 뒤에서 나오니까 그때 보기로 하고. 왜냐면 이거는
우리가 장영실이 세종때 사람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여기 장영실이 발명한 것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과학편에 가서 배워도 늦지 않아요. 특이해.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특이한 건 세종때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세종때라는 거는 기억하는 게 당연하고, 이미 치국이 같은 거, 치국이 자경루는 아마 여러분들이 이거 세종때 만들어졌다, 요걸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별로 어렵지 않아요. 요거 시험에 잘 나오긴 하지만. 그래서 지금 이것까지 한꺼번에 기억하면 좀 힘드니까 요거는 좀 나중에 기억하고, 진짜 이거라도 기억하자. 이거 훈민정음 창제는 뭐 당연히 아는 거니까. 칠정산, 그죠? 칠정산, 갑인자, 농사직설, 상강인시도. 네 개밖에 안 되네. 이렇게 달래면서 해야 됩니까, 제가? 아무튼 이거 네 개는 꼭 외우셔야 돼요. 요거. 자, 그 다음에 앙부일구부터 자경루 추국이 혼천이 외우면 좋은데 지금 좀 버거우면 나중에 과학편 가서 다시 하자. 요거 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박연을 시켜서 아학을 정리했는데, 이거는 박연을 시켜서 아학을 정리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성종이 악학괴범이란 그런 그 음악을 다 정리한 책을 하나 만들거든요. 그래가지고 자꾸 악학괴범을 세종이 만들었어? 계속 그렇게 물어봐요. 아니라고. 그건 성종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세종도 별거 없네. 지금 보니까 뭐 외울 거 별로 없죠. 왜? 우리 제일 처음에 배운 거 의정부 서사제로 들어왔죠. 그 다음에 여진하고 관련된 사군 육진, 일본은 어떤 거 있어요? 대마도 이종무가 정벌 하고, 그 다음에 삼포개항하고 개해약조 있었네. 그죠? 일본 끝나면 나중에 우리 네 개는 외우지. 칠정산, 갑인자, 농사직설, 상강행실도. 끝! 몇 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외워줘야지. 그죠? 시험 보려면. 그냥 제가 내용까지 다 하라고 했습니까, 여러분들? 아니야. 그냥 누가 했다는 것만, 어떤 시대에 했다는 것만 중요하다니까요. 오케이. 자, 정말 몇 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줄이고 또 줄여가지고 최대한 줄여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 다음엔 세조 103페이지예요. 자, 세조가 수양대군입니다. 수양대군. 수양대군은 누구냐면 방금 위에서 봤던 세종의 아들이에요. 근데 세종이 문종에게 왕위를 물려줍니다. 수양대군의 형이죠. 그러니까 세조의 형이에요. 근데 문종이 일찍 사망하면서 단종이 어린 나이에 왕이 돼요. 그래서 왕권이 약화되니까 세조가 개유정난을 일으킵니다. 개유정난을 일으켜서 김종서, 아까 4군 육진의 육진을 개척한 김종서예요. 김종서 황보인을 제거하면서 실권을 잡고, 그러다 나중에는 단종까지 폐위를 시켜버립니다. 자기 조카죠. 자기 조카. 단종을 폐위시켜서 노상군 알아두세요. 단종이란 말을 주면은 너무 우리가 드라마에서 익숙하기 때문에 단종을 노상군으로 강등을 시킵니다. 노상군으로 나와요. 그리고 결국은 나중에 단종을 죽이죠. 요 세조가. 자, 그래가지고 요게 개유정난이에요. 그래서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조하면 개유정난. 그리고 사료에 쭉 나올 때 김종서 황보인이란 이름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또 뭐가 나오냐면 단종이 나오면 우리에게 되게 좋겠지만 노상군으로 나와요. 그러면 이게 아직 개유정난으로 세조가 왕이 되는 그 상황을 시험에서 얘기하고 있구나라는 걸 아셔야 돼. 자,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정통성이 매우 떨어진 상태에서 왕이 된 거죠. 그러니까 왕권을 강화를 해야 돼요. 왕권을 강화를 했는데 이제 그래서 의정부 서사제를 없애고 다시 밑줄 육조직계제를 다시 실시하게 됩니다. 육조직계제. 그 다음에 자, 밑줄 지편전하고 경연을 폐지하게 돼요. 지편전하고 경연에서 배우는 게 유학에 대한 내용인데 왕에게 충성해라 이런 내용 배우는데 지금 그것도 자기 조카를 죽이고 왕이 됐죠. 이런 데 나가봤자 좋은 소리 못 들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편전하고 경연을 폐지하고요. 그 다음에 유향소 폐지는 요거는 다음 시간에 유향소가 뭔지 배울 거니까 요거는 몰라도 돼요. 요거는 지금은 몰라도 됩니다. 나중에 보고 시험에 잘 나오진 않아요. 근데 여기 이시의 난이 유명해서 여기 적어 놓은 건데 요거는 지금은 몰라도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건 요 두 개입니다. 요거 육조직계제를 다시 실시하고 지편전과 경연을 폐지했다.
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요게 직전법 실시. 직전법. 요거 시험 잘 나와요. 요거. 직전법을 실시했는데 우리가 과전법 아까 봤잖아요. 과전법. 과전법은 조선 건국하기 이전에 시행해서 신진 4대부에게 경제적인 기반을 마련해주는데 고려시대에 이거 배운 거 기억나시겠지만 전현직 관리에게 전현직 관리에게 수조권을 줬어요. 근데 이제 토지가 부족해지니까 현직 관리에게만 줬습니다. 밑줄. 현직 관리에게만. 그리고 경국대전을 편찬하기 시작해요. 세조 때 경국대전을 편찬하기 시작해. 왜냐면 이제 나라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조선이라는 나라가 이제 점점 그 국가로서의 형태를 떼어나가는데 개국 초에 만들었던 정도전이 만든 조선 경국전으로는 많이 부족했겠죠. 그동안 뭐 여러 가지 좀 변화도 있었고 그래서 경국대전을 편찬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완성은 성종 때예요. 완성은. 그리고 세조가 불교를 굉장히 좀 중요시 여겨가지고 밑줄 원각사지 10층 석탑. 야, 이거 앞에서 한번 나왔었는데 원각사지 10층 석탑이 요게 우리 10층짜리 고려에 뭐 있었죠? 개경에 경천 사지 10층 석탑 있었죠? 요게 원나라의 영향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원나라의 영향을 받았어. 근데 지금 어디에 영향을 주냐면 요 조선의 원각사지 10층 석탑에 영향을 줍니다. 또 거의 똑같이 생겼어요. 두 개. 자, 오케이. 자, 그래서 세조는 간단합니다. 세조는 기억할 게 계유정난 6조 직계제 실시하고 집현전 경연 없앴습니다. 그리고 직전법 실시했어. 그 다음에 경국대전 쓰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원각사지 10층 석탑. 요거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기억 안 하셔도 돼요. 나중에 또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원각사지 10층 석탑은 요거는 세조 때 이걸 만들었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는 조선 전기에 원각사지 10층 석탑이 있었습니다 하고 문화사에서 그 내용이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세종이 했다고 외우는 거는 여러분들이 계유정난 6조 직계제 그 다음에 집현전과 경연폐지, 직전법 실시 이 네 가지만 확실하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성종 때 제일 중요한 건 역시 경국대전을 완성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의 기틀이 마련되고 통치체제를 이제 완성을 한 거죠. 이런 훌륭한 법전이 완성이 돼서. 그 다음에 집현전을 계승해서 밑줄, 홍문관을 설치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경연을 다시 활성화하게 된 거죠. 그리고 계유정난, 세조가 왕위에 오르는데 계유정난 때 공을 세운 훈구 세력을 견제하려고 사림을 등용하기 시작하고 요 성종 때 사림을 등용한 다음에 사림들이 커 나가니까 그 다음에 이제 사화가 일어났었죠. 그건 나중에 이제 뒤에서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밑줄 관수강급제를 실시합니다. 요거는 자 우리가 과전법이나 그 다음에 세조 때 직전법으로 바뀌었을 때 전현직이고 여기는 현직이죠. 여기는 현직 관리가 그동안 여기에 있는 토지로부터 직접 세금을 걷는 수조권을 갖고 있었는데 관수강급제는 야 앞으로 여기에서 세금 네가 직접 걷지 말고 일단 국가한테 세금을 내야 돼. 여기 토지 소유자는. 그런 다음에 너한테 줄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소재재 관청에서 직접 전세를 거둔 후에 관리들에게 나눠주는 거죠. 직접 내는 게 아니에요. 이게. 자, 그 다음에 104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사실 3번, 4번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근데 요거는 잊어버려도 괜찮거든요. 근데 경국대전 이거는 꼭 기억하시고 홍문관도 알고 계세요. 요 두 개. 경국대전, 홍문관. 그리고 나머지 성종 이제 다 왔습니다. 거의 이제 외울 거는 여기서 끝이에요. 자, 그래서 성현등이 음악 이론서 악학괴범도 무지하게 잘 나와. 이거 왜 나와? 지금 음악을 정리한 거죠. 근데 세종 때 박연이 악을 정리했단 말이에요. 궁중음악 같은 거를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 그거하고 헷갈리니까 악학괴범 성종 계속 이거 세종이 했다고 계속 시험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세종 때 삼강행실도를 뭐 예의,
예의 범절과 효, 충 뭐 그런 거를 한 삼강행시도를 썼는데 여기는 국조오레 이거는 국가의 5가지 기본 예식인 국조오레이를 또 이것도 삼강행시도하고 수험생들하고 막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잘 내요. 요거 두 개는 꼭 알아야 돼. 그 다음에 동국여지승람하고 동국통감은 삼국사 절효까지는 좀 오바 같은데 요 두 개는 삼국사 절효는 그냥 안 외워도 되고 요 두 개는 혹시나 외워두면 왜냐면 이건 나중에 뒤에서 배울 건데 요 두 개는 성종 때 써줬다는 것보다 그냥 지리서 동국여지승람하고 역사서 동국통감 그냥 이거 자체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건 나중에 뒤에서 배울 거기 때문에 지금 안 외워도 되는데 요 두 개만큼은 우리가 성종 때 만들어졌다라는 걸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성종 뭐 기억할 거 몇 개 없네요. 그죠? 보니까 경국대전, 홍문관, 악학개봉, 국조오레이 이게 다네요. 그죠? 나머지는 안 외워줘도 괜찮습니다. 나중에 또 나오고 지금 억지로 외워도 잘 안 외워져요. 그러니까 제가 외우라는 것만 외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다 끝났는데 하나만 좀 더 볼까요? 하나만. 다 끝났는데 요게 여러분들 조선 왕들의 앞글자를 딴 거예요. 태조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순종까지인데 이거를 한번 여러분들이 좀 외워보려고 이게 제가 잘 안 외워지면 외우라고 권하지도 않습니다. 이거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자 지금 저 따라해 보세요. 지금 외우자고 지금 저하고 같이 2번만 같이 반복하면 희한하게 이건 외워져요. 되게 신기해. 자 태종 태세 문단세 예성 연중 임명선 광인 효현 숙경영 정순 헌철 고순 한 번 했죠. 이제 2번만 하면 놀랍게도 그냥 외워질 거예요. 태종 태세 문단세 예성 연중 임명선 광인 효현 숙경영 정순 헌철 고순 됐어. 이제 여러분들 외운 거야. 2번 하면 다 외워집니다. 혹시나 2번 해도 잘 안 외워지면 한번 외워보려고 노력하시고 안 되면 괜찮아. 안 외워도 괜찮아. 근데 이걸 제가 왜 외우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조선은 고려랑 다르게 조금 디테일하게 좀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왕의 순서를 좀 알아두면 어디쯤 이런 일이 벌어났지라고 기억하기가 되게 쉽거든요. 그거를 그래서 요거를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오케이. 자, 됐어요. 자, 다시 봐야 제맛인 포인트 볼게요. 태조 때 과전법 시행했는데 그죠? 과전법은 조선 건국 전입니다. 과전법이 시행되고 그 다음에 조선이 건국이 됐어요. 순서 헷갈리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태조의 영원의 짝 우리 정도전 불시잡병과 조선 건국전 그리고 태종 때 왕권 강화를 위해서 육조 직계제 그리고 개미자라는 활자를 만들었습니다. 또 호패법 시행해서 세금 많이 거들라 그랬고 억울한 일 있으면 북을 쳐라 신문고 설치했죠. 세종 때 다시 의정부 서사제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만든 개미자하고 헷갈리면 안 되는 갑인자, 농사직설, 삼강행실도 풍년과 흉년에 따라서 거두는 연분구등법, 그 다음에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서 차등을 두는 전분 육등법. 더 많지만 일단 세종은 이거라도 꼭 건져 가자고요. 요거. 그 다음에 세조 때는 다시 육조직계제로 왕권 강화를 했고 계유정난 일으켜서 왕이 됐죠. 그리고 직전법, 현직 관리에게만 수조권을 주는 직전법을 시행했습니다. 성종 때는 경국대전 악학개범 국조오레이 요거 3개라도 꼭 챙겨 가자고요. 이거만 알고 있어도 웬만한 거는 다 맞춥니다. 지금 기출문제를 풀어볼 텐데 여러분들이 조금 덜 외워졌다 그래도 이제 기출문제를 풀면 확실하게 외워지실 겁니다.